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그림자 시장이 우리 세상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금리, 내 일자리, 그리고 내 투자 수익률까지. 이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과연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딱 하나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건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잘 이야기하진 않지만 사실상 세계 금융 시스템의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주제를 좀 알기 쉽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 그림자 시장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과 수익률의 시소관계, 이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 개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수조 달러 규모의 그림자 시장. 이 채권 시장은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추정치만 해도 무려 100조 달러가 넘습니다. 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규모 자체가 채권 시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채권이라는 게 뭘까요?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그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건 딱 한 단어, 대출에서 시작하거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채권은 내가 돈을 빌렸으니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하는 약속 증서, 그러니까 일종의 차용증 같은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는 쪽이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되는 거고, 그 채권을 사는 투자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여기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럼 투자자한테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리는 대가로 나중에 원금이랑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하고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증서를 주는데 그게 바로 채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게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손이 있죠.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보통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꾸리잖아요. 여기 영국 정도의 수입 내역을 봐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 대부분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의 모든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을 때 생기는 그 차액, 이걸 우리가 재정적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부가 매년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렇게 과거부터 빌려온 돈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가 부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만 해도 무려 36조 7천억 달러예요. 그럼 정부는 이 어마어마한 부족분을 어떻게 메꿀까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자, 이제 채권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딱 하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가격과 수익률의 시소 관계인데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의 절반 이상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용어만 빨리 짚고 갈게요. 원금은 빌리는 돈 액수고요. 쿠폰 또는 표면 금리는 채권에 딱 정해져 있는 고정 이자입니다. 만기는 돈 갚는 날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익률인데요. 이건 투자자가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 때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의 비율을 말해요. 쿠폰은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지만 이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핵심이에요.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시소처럼 정확히 반대로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채권이 인기가 많아져서 다들 사려고 달려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데 그 채권이 약속한 고정이자, 즉 쿠폰은 그대로란 말이죠. 그럼 결국 더 비싼 돈을 주고 똑같은 이자를 받게 되니까 내가 실제로 얻는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채권이 인기가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면요,
나는 더 싼 값에 채권을 사서 똑같은 고정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수익률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이 반비례 관계, 이 시소의 움직임이 채권 시장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이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이 채권 수익률이 돌고 돌아서 여러분의 대출 이자율이 되는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시장금리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전 세계 채권 투자자들이 우리는 이 정도 수익률은 받아야겠어 하고 요구하는 그 수준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대한 투자자 집단의 결정이 곧 세상의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미국 국가부채가 36조 7천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은 그냥 빚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자를 내야만 하는 빚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 비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빚 때문에 내는 이자가 하루에만 무려 30억 달러입니다.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이렇게 빚 갚는 데 나가는 이자 비용이 점점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의료보험이나 도로나 다리를 짓는 일이나 여러 사회 서비스나 국방처럼 다른 중요한 곳에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심하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개개인의 지갑 사정과 연결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돈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은 언제나 위험과 수익 사이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주식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잘 되면 대박이지만 위험도 크죠. 반면에 채권은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떼일 염려가 훨씬 적고 약속된 이자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서 안전자산으로 불립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만약 안전한 채권이 5% 수익을 보장한다면 굳이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죠.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하게 주식에 투자하느니 안전한 채권에 돈 넣어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돈은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빚을 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돌려막기, 이 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모두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